네, 코인업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2018년도 9월 5일 네, 코인업TV에서 준비한 무료 라이브 방송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과 정확한 차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추세 매매, 트레이딩을 알려드리는 애널리스트 정재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다들 하시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다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실 건데, 아마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급락하는 시장을 보시고 놀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자, 그렇지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요. 어제는 어제일 뿐이고 오늘 미리 더 확실한 시그널로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방송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뭔가 위험한 신호가 있다거나 굉장히 좋은 신호가 있을 때에는 방송이 고정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여러분들 누구나가 코인업TV에 회원 가입만 돼 있으시다면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가 있지만, 2부 방송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정회원분들, 즉 VIP 분들만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련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부 라이브 방송과 상관없이 2부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것들도 많지만 다음날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시장은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시장이 변동했을 때는 미리부터 제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그 말은 결국 지금은 급락을 한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미리부터 약 50분 전에 제가 하방으로 오버샷이 쏴질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 분석을 드리면서 코인의 추가 매수를 하기는 적정하지 않다라고도 제가 텔레그램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따가 그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순서대로 보조지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복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결과값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조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인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이 시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을 거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 현재 크립토커런시 마켓캡 사이트를 보고 계시는데, 다른 거 볼 것 없이 지표상의 수치를 보기 전에 코인들의 지금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보이시죠? 전부 다 비트코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급락을 하는, 굉장히 깎아지를 듯한 낭떠러지가 90도로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대략적으로 $500 정도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마켓캡은 어느 정도로 증감이 되었느냐? 자, 위에 보이시죠? 현재 마켓캡 전체 시총은요, 2227억 달러입니다. 자, 2227억 달러. 2227억 달러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최근에, 오늘 오후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9시간에서 6시간 전 기준의 시총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2392억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2392억 달러. 자, 그럼 대충 보시기에도 2392억 달러로 거의 2400억 달러를 맞닿고 있는 순간에서 현재 2200 초반대, 약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200억 달러 정도가 시총이 날아갔다. 아무래도 이 급락을 한 효과만큼 시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어서 CGI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I가 이제 뭔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상하실 수 있겠죠. 시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CGI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자, CGI가 30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6포인트가 약 6시간 전 기준에 오늘 CGI였기 때문에 역시 시총이 줄어든 것만큼 CGI도 약 23포인트가 줄어들었고요. BTC 도미넌스 보이시나요? 저 BTC 도미넌스는 지금 체크했습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시간 기준으로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시총을 확인하고 보조지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보게 됐는데요. 자, 보시면 도미넌스가 54.24%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점이죠.
역대 최고가가 올해 기준으로 최고점이 54포인트였는데 다시 최고점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여전히 과점유율 상태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어쨌든 간에 가치가 있는,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최근에 보여준 매수세에 대한 희망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졌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체 시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비트코인도 많이 팔았고 알트코인도 많이 팔았는데 원래 하락하기 전 시장 상황이 어땠죠? 알트코인은 원래 메말라 있었고요. 유동자금은 중소형 거래소에 돌고 있었고요. 비트코인만이 메이저 거래소나 선물 시장에 의해서 이미 과점유율된 상태였다. 즉, 지금 급락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간다 한들 애초에 알트코인은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털어져 봐야 뭐 큰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이 유지하고 있던 그 높은 점유율만 알트코인이 그나마 있던 신랄 같은 알트코인을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점유율이 그대로 높게 유지됐을 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 가지 중에서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을 믿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저점이다. 세 번째, 알트코인이 원래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그래도 뽑자면 첫 번째보다는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매수를 들어갔기 보다는 최근까지 보여줬던 매수세의 힘에 대한 저점으로의 파악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자체가 원래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점유율 현상이 더 도드라지는 것. 이 두 가지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그럼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어두운 것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총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비트코인 상황은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00달러를 극복을 하고 나서 7,500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심리적 저항선인 8,000달러까지를 극복을 해줘야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뀐다 라고 지난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7,500달러 저항선 부근에서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뭐 우상향으로 가고 있던 중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인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상황을 보고 나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 세븐전 넷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살펴보고 있고요. 프리미엄 자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 프리미엄 상황은 어제 방송에서는 역프리미엄 상태, 국내 시장의 코인이 해외 시장보다 조금 더 비싼, 하지만 실제 가치는 의미가 없는 1% 내외의 역프리미엄이 주를 이루었다. 자, 근데 지금은요, 반대로, 자, 거꾸로, 프리미엄 상황입니다. 김프가 붙었다라는 것이죠.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다소 더 비싸다. 근데 역시나 보시면 퍼센티지는 1% 내외이기 때문에 영향가는 없습니다. 결론은 어제나 오늘이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은 올라가다가 급락을 했지만 시장의 프리미엄 가격 격차는 전혀 변동성이 없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모네로 코인, XMR 코인 위에 있는 대쉬 같은 경우에는요 22.95%의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이면 ICX, 아이콘 코인 같은 경우에는 23.39%의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프리미엄입니다. 굉장히 거품이 좀 꼈다. 그러면 이 이유는 뭘까? 바로 국내 시장 중에서도 대형 거래소, 세계적으로도 대형 거래소인 빗썸의 순환 펌핑이 어제도 잠깐 살펴봤었죠. 순환 펌핑이 아이콘과 대쉬 등에 일어나면서 국내 시장의 시장 가격이 평균치가 해외보다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빗썸의 이런 이상 징후는 정상적인 건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버블성으로 많이 붙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마진 비율, 선물 시장 비율은요, 당연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롱숏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7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숏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지금도 롱 포지션보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건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어제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으며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금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켜지는 동안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방송과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예견된, 제가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놀라실 부분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심지어 텔레그램까지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놀라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방송으로 분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봤던 차트를 가지고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K스크린 펜을 준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펜으로 그려가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보시다시피 요 상황이죠. 급락입니다. 진행이 됐었던 시간대는요. 자, 제가 K스크린 펜을 이제 표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방송 전에 체크를 해 봤었는데요. 18시 45분 18시 45분입니다. 지금 잠깐 버퍼링이 렉이 걸리면서 지금 표기법이 조금 찌그러졌는데 다시 그려드릴게요. 18시 45분에 급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급락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차트가 가지고 있는 지표들을 읽어주실 줄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항선 값은 어제 방송 기준에서 지금 제가 만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24시간 방송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분석 또한 라이브로 차트를 그려가면서 지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항선 값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저항선은 녹색 선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 녹색 선은 바로 7,5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선은 파란색 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제 표현해드렸던 6,800달러 선 윗부분인 7,000달러 선이 지지선이다 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자, 7K 정도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7K가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를 한다. 말 그대로 지지하는 선입니다. 매수가 더 세다, 매도가 더 세다, 매수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게 있는 포인트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계적인 반등. 자, 기계적인 반등과 진반등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계적인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높은 확률로 반등이 일어날 부분입니다. 거기가 곧 지지선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7K가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실제로 이 급락이 7,000달러를 살짝 돌파해서 꼬리가 길게 빠져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방송 전까지 체크하다가 현재는 결과값을 보지 못했는데 6,900달러 선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자, 오차 마이너스 100달러를 두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등선이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위쪽으로 말아올리는 캔들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 저항선 부근에서 저항이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매수는 이때 들어갈 필요가 없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 공격적이라 함은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퍼드보다 더 떨어질까봐 두려움보다 포모가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두려우신 분들은 이때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했고, 안정적이신 분들, 자 나쁘게 말하면 보수적인 거고요. 좋게 말씀드렸을 때 안전 제일 지향주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7,000달러까지 반등이 왔을 때 여기가 기계적인 반등을 하는데, 기계적 반등을 넘어서 진반등으로 다시 7,500달러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 미리 살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고 담보를 본 걸 만족하고 그때 가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만약 이 기계적 반등이 데드캣으로 다시 7,000달러를 완전히 붕괴하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그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6,800달러가 됩니다. 과거에는 그 당시 현재 지지선이 6,800달러가 지금은 상당히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하 6,400달러까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6,400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하점의 가격이 비트코인이 6,400달러이기 때문에요. 이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지금 예상을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이제 이론적으로 만약에 6,400달러까지 어쩌어쩌 해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장 같은 경우에 겹쳐가지고서 더 매도세가 강해졌다. 추세가 완전히 7,000달러가 붕괴되었다라고 한다면 6,400달러가 무너진다. 까지도 따져볼 수가 있고요. 6,400달러가 무너지면 해당 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임계점입니다. 자, 임계점은 영어로 제가 데드라인이다. 또는 패닉셀 라인이다 라고 표기를 해드린다라고 미리 사전에 올려드렸던 강의 방송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아주 큰 패닉셀이 쏟아지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요, 무너질 수 있느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7K가 반등선이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 이후에 데드캣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제가 텔레그램에 미리 방향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매 초마다 모든 것을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근데 차이는 뭐냐면 지지선이 데드캣으로 무너지는 것과 임계점이 뚫려서 내려가는 것에서는 하락폭의 차이가 큽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7,000달러가 무너졌을 땐 제가 다음 매수점으로 어디에서 시작을 준비하시면 된다? 6,800달러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은 6,800달러까지 떨어지고 조정이 마무리될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임계점은요? 임계점은 이러한 중간 지지선, 매수가 들어올 포인트가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6,400달러가 떠진다고 한다면 현재 차트에서 봤을 때는 전 저점이었던 5,800달러까지 다시 내려갈 확률이 크고, 남아있는 3개월여간의 연말 하반기 장은 작년과 같은 펌핑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올해 전체 시장이 다 하락장으로 마무리될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제가 방향성은 말씀드렸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무시무시한 얘기들은 지금 따질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임계점은 6,400달러, 지금보다 훨씬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무너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있다 없다?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것은 해당 지점인 7,000달러에서 새벽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텐데 과연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너진다 하더라면 과연 조정이 6,80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여기에 싸움을 이번 주 주말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7,000달러냐 6,800달러냐를 보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신다는 것이죠. 현재 7,000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원화 800만원 아래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원화 800만원 이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알트코인도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반론으로 지금 어디 거래소의 코인들은요 이렇지 않는데요. 업비트에 있는 아이콘 코인은 비썸에서 똑같이 있는데 거긴 다른데요. 자, 거기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과 원인은 확실히 나와 있죠. 해석은 가능하지만 건강한 지금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펌핑이 왜 일어난다 말씀드렸죠?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제한 조치, 그리고 또는 입출금 제한 조치에 따라서 거래소 간의 코인 내 이동을 막아놓고 자전 거래라든가 세력이 개입했다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 페이백 이벤트, 수수료 이벤트 뭐 등등등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유동 자금을 모아가지고서 펌핑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는 해당 중소형 거래소 자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배당 코인이라든가 독자적인 거래소 코인을 만들면서 유동 자금들을 유인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펌핑이 가능하다. 빗썸은 또 지금 같은 펌핑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7월 달에도 빗썸은 지금과 같은 엄청난 펌핑을 보여줬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건강한 상황을 보시고 그 시세를 업비트라든가 바이낸스라든가 정말 세계적인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크고 역사가 나름대로 뭐 바이낸스는 짧지만요 나름대로 역사가 길다라고 볼 수 있는 메이저 거래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트와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6시 45분에 하락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피드백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차트는 끄고요. 파워포인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캡처. 자, 보이시나요? 글자가 좀 작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날짜 지금 보이시나요? 텔레그램, 바로 VIP 회원분들을 위한 정회원분들을 위한 텔레그램입니다. 자, 해당 텔레그램에서 날짜를 보시면요. 9월 5일 수요일날 제가 올려드렸던 지표입니다. 시간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오후 5시 50분대에서 56분 사이에 제가 공지를 올려드렸고요. 직접 차트를 보시면 오늘 오후 6시 45분부터 그냥 조정이 아니라 굉장히 센 조정. 그 이유는 뭐다? 7500 저항선에 가까이 오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가 첫 번째입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본전을 찾으려 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곳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여기서라도 회복을 하겠다, 손절하는 매도 물량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저항선이기 때문에 7500선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큰 문제, 근데 왜 오버슈팅이 나왔느냐? 오버슈팅은 굉장히 크게 위로도 쏠 수 있고 아래로도 쏠 수가 있는데 하락 쇼크웨이브로 나와 있던 상황, 예상을 했던 상황은 바로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투자 상품들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매수와 매도, 즉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에 자연스럽게 놓여졌을 때 외부 변수만 없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고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고 해야 된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만 그 방향이 투자 상품이라고 한다면 우상향 곡선을 타야 되는, 주식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스타일의 이론이 코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코인은 다만 아직은 투기적인 성향, 제도권화에 아직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잦고 등락의 폭이 크고 그러한 물량이 굉장히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때 들어와야 되는데 분명히 조정이 들어오는 매도 구간이지만 억지로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쌓아서 올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제가 다시 오늘 오후 5시 50분에 VIP 채널에 이렇게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빠지는 조정 없이 아슬아슬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속도가 더딘 이유다. 그러니까 7,500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분석했던 다음 방향이 다음 날이 돼도 결과값을 내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요 며칠. 속도가 더딘 이유가 바로 빠질 때 빠져줘야 되는데 분명히 조정 구간인데 외부의 호재도 없이 그냥 조정 없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것이 단순히 좋다고만 느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오후 5시 기준이죠. 저 당시에 캔들 모양이 굉장히 조정의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요. 캔들스틱 모양이 그냥 좋지 못한 꼬리가 말리거나 도지형이 뜬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좋지 않은 형태의 패턴의 캔들 모양이 나타나고 매도세가 쌓여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어떻게 된다? 물려있던 한 번에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쌓여있던 이 고름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과매도가 터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버슈팅, 하락 쇼크웨이브로 아래 방향으로 오버슈팅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 7,500달러 도달 직전이었죠. 7,400달러대의 가격을 형성했던 그 당시 비트코인의 저항선 구간에서는 코인의 추가 매수 형태를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공지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 미리미리 막 체크했던 건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결과값을 보니까 이제 한 50분 정도 지나고 나서 6시 45분에 정확하게 7,000달러 지지선까지 현재 가격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과 제가 잡아드린 저항선과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은요, 여러분들도 잡으실 수가 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활용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실력의 차이는 얼마나 더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저항선과 지지선을 잡아주느냐가 애널리스트들 간의 이제 클래스를 나누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정확한 분석을 저는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또 예상했던 방향대로 조정이 왔기 때문에 놀라실 필요는 없다. 다만 만약에 이 남아있는 주말까지 남아있는 3일 동안요 7,000달러 선 위에서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다시 7,500달러를 향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6,800달러 아래로 깨지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분석을 당연히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 동안 계속 얘기했던 아직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임계점 6,400달러 붕괴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요. 자, 1부는요, 실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어제 매수 포인트를 추천드렸던 아이콘이라고 하는 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이콘이 실제 수익이 약 35%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시점부터 매도점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빗썸에서 순환 펌핑이 정확하게 아이콘에 맞아 들어오면서 아이콘 같은 경우에 제 추천 매수 시점을 기억하셨다가 액션으로 옮기셨던 분들은 최대 35%, 최소 35% 이내에서 원하시는 매도점에서 매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 오늘 무료 방송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빗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빗썸이 서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코인들이 많고 매수 매도가 또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렉인 증 좀 많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빗썸에도 하락 쇼크웨이브가 왔네요. 여러분들 지금 파란불 보이시나요? 파란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빗썸의 모든 호황이었던 코인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17%나 올랐네요. 아니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제로엑스는요 40%까지 수익이 올라가고 있었던 펌핑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17%의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약 23%가 급락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방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이콘을 서둘러서 보고 VIP분들을 위한 2부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차트를 위해서 제가 지금 클릭을 한 상황이고요. 1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차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K스크린 펜을 준비해서 볼 건데 일단 날짜를 좀 확인해야겠어요. K스크린 펜을 키는 순간 스크린샷을 찍고 제가 판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작동들이 멈춥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날짜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잘 따라오세요. 지금이 9월 5일이고 제가 어제 방송을 했을 때가 9월 4일 21시부터 22시 사이가 될 겁니다. 맞나요? 9월 4일 21시 방송이 끝났을 때 그리고 22시 방송이 이때도 끝났을 때 9시부터 해서 10시 반에 끝났으니까 바로 이때네요. 9시. 자,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개인 스크린 펜으로 잡아드릴게요.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아이콘 가격으로는 103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1060원까지도 갔었죠. 1030원과 1060원대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1100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12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200원을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최대 한도선은 1500원. 제가 이 정확히가 안 나네요. 상한선이 1500원인지 1100원, 1700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봉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억을 살리면 최대 맥시멈이 1500원 또는 1700원까지 열리게 된다. 12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거나 신뢰를 못하거나 무서우신 분들은 그 이전에 매도를 하셨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추천 가격부터 바로 방송 끝나고 30분 뒤부터네요. 11시부터 펌핑이 돼서 오늘 아침에 조정이 왔다가 검은색 선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펌핑이 돼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다들 보셨죠? 1,400원까지 고점을 찍고 현재 비썸 전체 코인들이 이제 조정과 함께 펌핑의 어떤 새가 펌핑의 힘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외부의 비트코인 자체가 급락을 하면서 펌핑 전으로 돌아왔네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펌핑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재매수를 준비하셔도 되겠죠.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매수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를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추가로 내일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길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매도점들 이런 매도점들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단타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는 이미 펌핑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차례 펌핑 웨이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전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라갈 거야. 난 그만큼 욕심 안 부릴 거니까 그 절반은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전혀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작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각자가 이제 내가 자율 매도 수익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단타적인 관점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아이콘, 빗썸의 아이콘입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펌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빗썸의 아이콘의 실제 매수 추천했던 당시 가격과 실제 어떻게 흘러간지 플로우 결과값을 받게 되었고요. 자, 1분이 좀 초과되었는데 저는 이제 5분 뒤에 5분 쉬고 나서요. 5분 뒤에 여러분들한테 2부 방송을 준비해서 VIP분들을 위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트레이딩하는 방법이죠. 매수 추천을 하는 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의 추세 매매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7월 달에도 빗썸은 지금과 같은 엄청난 펌핑을 보여줬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건강한 상황을 보시고 그 시세를
업비트라든가 바이낸스라든가 정말 세계적인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크고 역사가 나름대로 뭐 바이낸스는 짧지만요 나름대로 역사가 길다라고 볼 수 있는 메이저 거래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트와 비트코인의 다음